자,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과 함께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상도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걸 매매를 해야 될지, 임대를 줘야 될지 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예, 상도동에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상도 더샵 아파트요. 더샵 아파트요. 네. 네, 지금 이곳이 몇 평대일까요? 25평이요. 25평이고요. 네. 좋습니다. 이곳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소장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 궁금증 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도동 더샵에 거주 중이신데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건 어디로 이주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 옆에 노빌리티 청약이 당첨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노빌리티 청약이 당첨되셨어요? 네네.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노빌리티는 올해 연말에 입주하실 거네요? 네네, 연말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를 할 건데,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도 더샵을 팔고 갈 건지 아니면 임대를 주고 갈 건지.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할 건지 그냥 전세를 놓을 매도를 할 건지가 건지. 궁금하신 거고요. 더샵 고민이- 최근에 네. 많이 올랐죠? 네네,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오르고 당첨받으신 건 더 올랐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계속 오르는 아파트만 보유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더샵만을 봤을 때는 저는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일가구 이주택을 만드느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일단은 이제 지역적으로 지도청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샵이 여기 이제 장승배기역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청약 받으신 건 바로 길 건너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약 받으신 아파트는 이 상도동 전체 내에서 가장 좋고 비싼 아파트가 되겠죠. 네. 예,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더샵 이 상도동을 전체로 봤을 때 이 위쪽은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90년대 후반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은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에 두산이라든지 자이 또 이제 더샵은 한 2007년 요 정도에 이제 조성이 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상도동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동작구가 전체적으로도 흑성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뤘고, 이제 상도동도 이쪽은 물론 이제 다 주택가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주택가인데 이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되는 곳이 상도동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크게 보시면 일단은 여기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곧 개발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개발할 거고, 이제 동작구에서는 이 동작구청을 이전하면서 이제 행정타운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디로 오느냐? 바로 여기 장승배기역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영도시장 자리에 행정타운이라든지 그런 구청을 이전하고, 이 노량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지가 많은 곳으로 탈바꿈이 될 거거든요. 그럼 네. 이 주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주변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빌리티로 이동하시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인데, 요 더샵을요 지금 25평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한 8억 중반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8억 중반에서 8억 후반까지 가는데, 그래서 전세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5억 정도. 그렇죠. 전세가가 이제 지금 뉴스에도 보셨지만 강남이 50% 안 되는 곳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만 전세가는 그거보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갭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가구 이주택에 대한 부담만 없으시다면 저는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내가 2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굳이 등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개인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오래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이 계속해서 변화를 할 거고요. 또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그런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이 지역의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내셔도 좋고요. 임대사업을 안 내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안 내실 경우에는 분명히 나중에 매도하실 때 양도세라는 좀 부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줄이시려면은 임대사업을 내셔서 안정적으로 오래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그 신동아 아파트는 어떤가요? 아, 여기 신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신동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신동아가 이 주변에서 가격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저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럼 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런 아파트에 물론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너무 비싸요. 뭐 30평대가 막 10몇 억 하잖아요. 네네. 난 이 동네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찾는 아파트가 신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신동아 아파트가 오히려 이 매매라든지 전세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네. 연차로 봤을 때는 신동아보다는 당연히 더샵이 좋겠죠.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저는 신동아를 뭐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투자 목적으로 신동아를 사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 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은 걸 살 필요는 없겠죠. 아, 제 동생이 그 신동아 아파트로 거주 목적으로 아, 이사를 동생분이? 오려고 해서. 예. 지금 어떤 당장 사셔도 지에서? 나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행정타운 네. 들어오고 뭐 7호선 가깝고 해서 노량진 이 개발되는 거에 이주소라든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오히려 신동아 아파트들은 이 저가에 찾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면 뭐 좋고요. 거주 목적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그 많이 올랐는데 네. 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마다 틀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개발 호재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는 좀 더 오르기 힘들겠지만 여기는 이 동작구 주변 자체가 워낙 이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좀 더 가격 상승이 될 거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좀 부담이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자체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었거든요. 자, 지금 소장님께서 다양한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또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역시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네.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신길동 예. 상만 아파트 25평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고 커가니까 큰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 동네가 지금 뭐 개발 호재네 뭐네 있어갖고 예.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 네. 예, 그래서 여기 큰 평수는 가기가 좀 그렇고 해서 네. 저희가 실거주 목적으로 종암동에 종암동. 종암동 SK 아파트 43평을 네. 갈아타려고 계약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그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왜냐면 영등포가 보면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네. 좋긴 한데 그 SK 아파트 종합동도 지금 뭐 기름이나 장이 뉴타운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가 과연 선택을 잘 한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전망들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잘 갈아탔는지 한번 점검 네네.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매도한 곳, 지금 매도는 한 거죠. 신길동 3만 아파트는. 계약을 그냥 계약만 한 상태예요. 아, 계약만 해둔 상태고. 네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은 3만 아파트의 전망, 그리고 종암동에는 SK 아파트의 전망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도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4만 아파트를 사시는데 일단 매도 계약은 하셨고 예. 예, 종암동의 SK 아파트도 매수 계약은 하신 상태예요. 네, 계약은 한 상태인데, 뭐 계약했는데 취소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근데 뭐 SK 아파트 저 살면서 네. 그쪽에서 하신 분이 이제 집값이 갑자기 조금 오르니까 네. 막 고민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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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등포 4만 아파트에는 오래 사셨어요? 네, 저희가 여기 한 7, 8년 살았어요. 아, 오래 근데 사셨구나. 여기가 중앙난방인데 여기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고. 계속 이게 무산돼가지고. 오래된 네. 아파트다 보니까 뭐 난방에 네네. 대한 그런 단점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네, 네. 아기도 있으니까 이 작고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좀 더 크고 새 아파트로 네. 가시려고 하시는 게 예, 맞는 예, 거죠. 가격은 같은 가격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죠? 가격은 비슷하죠? 예, 그냥 이 가격에 25평 가격에 거기 43평을 지금 갈아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잘하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4만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뭐 세대 수도 뭐 한 1000세대 가까이 되죠? 네. 전세 네. 어떻게 땅이 좁은데 10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밑에가 뭐냐?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에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면서 가격들이 무섭죠. 네네. 예. 맞아요. 너무 무서워. 지금 4만 아파트 25평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지금 6억 1,800이요. 그죠. 한 6억 초반대까지 올라갔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신길 뉴타운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는 레미안 에스티온 같은 경우 25평대 보시면 10억이 넘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연차라든지 입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지어진 아파트랑 뭐 한 2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랑 당연히 가격 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길 건너편에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저희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더라고요. 네. 저희 3원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오르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더 고민을 했었던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대방 대림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대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4만 아파트 주변을 보시면 여기 군인 아파트들이 좀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세를 매길 수 없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연차도 오래되고 뭐 난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는데 최근에 오른 건 아무래도 신길 뉴타운이 가격을 쭉 끌어올리니까 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얘도 가격이 뭐 최근에 좀 올랐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좋은 가격이 저는 매도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네. 어떻게 보시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실거주는 뭐 가격이 막 오르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환경이 편한 곳에서 뭐 넓은 걸 찾으시면 넓은 데로 이주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신길 뉴타운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이 4만 아파트가 나중에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 멀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뭐 대방 대림 아파트도 뭐 얘보다는 비싸긴 하겠지만 주변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아, 네네. 물론 뭐 그런 말은 있어요. 뭐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은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대방 대림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런 네. 말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적당한 가격에 매수를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네.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 SK를 살펴보면 거기가 이제 그 월곡역 앞에 있는 거죠. 네네. 네, 그 월곡역 앞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월곡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가격이 25평대를 매도해서 40평대로 간다는 건 이쪽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암동 SK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물론 뭐 월곡역 요코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주변의 아파트도 비슷해요. SK뷰가 2차는 새로 생기면서 가격이 훨씬 높죠. 네네.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가격이 높고 여기서 네. 좀 더 가까우면 가격이 더 높고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암동 SK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평대가 이제 중대형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의 가격이 뭐 몇 천 차이 안 나요. 뭐 30평대나 40평대나.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종암동 SK인데 그러니까 뭐 흔히들 말하면 뭐 저평가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단점은 뭐냐 말씀드리면 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이 뭐냐? 자, 옆쪽에 뭐 있어요? 기름 뉴타운 있죠. 네. 위로 보면 장인 뉴타운이 있습니다. 또 네. 밑으로 보면 전농 있죠. 이쪽에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네. 주변은 변화를 하는데 이 지역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기름 뉴타운에도 지금 뭐 평당 한 2,500, 막 3,000 가고 있고 네, 네, 뭐 네. 전농은 청량리 개발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네, 비해서 이 종암동이란 곳은 이 면적도 좀 작은 데다가 이런 끼이다 보니까 가격이 네.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앞으로 네. 앞으로 전망은 그래서 어떻게 돼? 앞으로 전망은 제가 볼 땐 오히려 내려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문, 희경, 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개발이 되면 뭐 이주 수요를 받을 건데 물론 이 비싼 아파트로 가기보다는 저렴한 아파트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요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쪽엔 해제가 많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아파트가 막 들어왔으면 더 위험할 뻔했는데 그나마 네. 이 밑에가 해제가 되면서 여기는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렇죠. 이 주변 아파트들에 오르는 거 비해서는 조금은 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예.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죄송해요. 네네. 실거주 목적은 그거예요. 내 아파트가 5천만 원 오르면 옆에 아파트 따라서 5, 6천씩 가치가 오르는 거고요. 나 네. 혼자 또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변의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암동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하락 요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은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레미안 아파트를 처음에 25평을 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거? 예. 제가 미사에 예전에 갭 투자를 한 게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어디요? 미사지구에. 하남 미사지구요. 예, 네네. 갭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종합으로 이사 가게 되면 2가구가 돼가지고 네. 걔를 2년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미사지구 갖고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인데 30평이거든요. 네. 7사.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2년 안에 그냥 매도를 해서 그냥 양도세를 안 내는 게 나은 건지 네. 그것도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네. 미사에는 어떻게 잘 투자를 하셨네요? 네, 그게 얼떨결에 했는데 그게 그래도 근데 미사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저희가 실거주를 처음엔 하려고 했는데 신랑 직장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전세를 주게 됐는데 네. 이게 또 저희가 종암동으로 이사를 가면 요즘에 2주택이 되면은 너무 세금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2년 안에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미사 지역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미사란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로 옆에 강동구 고덕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동구 고덕이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아파트들도 높이 상승하고 얘네도 같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사가 서울 강동구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강동구에도 지금 새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주면은 미사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넘진 않겠지만 그래서 네, 미사라는 네. 도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서 그러니까 네. 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암동 거를 들어가셨을 때 뭐 2년 안에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1년 반 정도는 지켜봐서 이 미사가 네. 어느 정도 멈췄다. 그럼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때도 뭐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고 뭐 9호선도 연장해 준대 이런 호재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네. 또 올라간 만큼 나중에 양도세 내시면 되니까 그 올라간 차익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사의 뭐 매도에 대한 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곳이라서 일단은 한 1년 정도도 지켜보고 그 네. 후에 매도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신길동에 있는 사만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암동이 이제 실거주하면서 전망 좀 궁금해하셨잖아요. 소폭이나마 상승 여력은 조금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다양한 말씀 좀 주셨는데 잘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남 미사지구 또 궁금해하셨잖아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번 안내는 해드릴 텐데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면서 차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 빠르게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될 전화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중량구 상봉동에 예, 건영 2차 아파트 33평 거주 중이고, 예, 25평 동부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예, 이거 동부 아파트를 팔고, 예. 전농 사동 단독주택을 매수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건영 아파트에서는 지금 거주 중이시고 네. 그리고 동부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을 매도하고 전농 네. 사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지금 매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신 거죠. 여기 상봉동 이쪽 망우역 근처도 호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지금 동부 아파트 지금 매도 생각하는 곳에 상봉동인데 그곳에 네. 이제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하신 거고요. 네네. 예,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궁금증도 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되게 급하게 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 망우역 인근에 있는 건영 2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파실 생각이 없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 바로 앞에 동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건영 2차 바로 앞에 있는 동부 아파트도 25평을 갖고 계세요. 네. 예, 이거 전세로. 그러니까 동부 아파트를 팔고 전농 사동에 단독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럼 동부 아파트 지금 전세 놓고 계신데 네. 전세를 빼면 차익이 얼마나 남아요? 그건 생각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이거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25평?
지금 한 4억 2, 3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가 대비했을 때 빼면은 한 1억 정도 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단독주택 여유 자금은 있어요. 여유 자금 많이 있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봉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망우역 근처고 이 네. 주변이 뭐가 있느냐? 이 밑에가 이제 네. 상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재정비 촉진지구에 해제가 많이 되면서 이 지역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죠.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 동네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네. 상봉 터미널에 뭐 중랑 코엑스라 그래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망우역 GTX까지 뚫려버리면 이 망우역과 상봉역을 해가지고 뭐 민자역사를 만든다는 그런 청사진이 있는 동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죠. 네네, 올랐어요. 예, 최근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이 주변에 그런 개발 계획 그리고 이제 상봉동이 새로운 이제 주거지로서 자리를 네.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개발도 있고 앞으로는 또 GTX도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가격을 조금씩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동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 사이에 껴 있는데 뭐 세대 수도 일단 많지는 않죠. 네네. 예, 세대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뭐 1년 동안 뭐 한 5, 6천이 오른 아파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굳이 네네. 이걸 매도해서 네. 지금 뭐 전농 답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네 가서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네. 그냥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얼마 정도 올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새겨지는 게, 그러니까 이 주변에 네.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연차가 됐죠. 네네. 예, 연차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데 이 오래된 아파트들도 지금 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대로라면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는 오르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네네. 근데 네네. 워낙 지금 시장이 높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네.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25평이 지금 뭐 한 4억대 가는데 이게 막 네. 5억 가고 6억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 곳이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매도하시고 전농 사동에 정말 좋은 단독주택이라고 하시면은 매도한 네. 차익과 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더해서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전농 다심리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서 예, 그게 그러니까 청량역이 개발되고 전농 다심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저는 사셔도 네. 좋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 단독주택 혼자서 막 집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게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충분히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실 거면은 동부 아파트 보유. 나는 좀 더 네네.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전농사동에 있는 정말 입지 좋고 그런 단독주택이라면은 매수하셔도 좋다. 이 두 가지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상봉동도 계속해서 조금씩 오를 지역이고 네. 전농동도 계속해서 오를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네네. 방식을 택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안정적인 것과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목동에 5성 빌라 9평을 갖고 있는데 목동의 5성 빌라요. 네. 네네.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게 포함돼가 도시 재생 사업인가? 그 추진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먼저 그거-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네, 도시 재생 메리트가- 사업하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이 아니에요. 예. 예, 주변에 뭐 길을 넓게 해준다던가 낙후된 네네. 그런 주택들을 새 걸로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로주택 네. 도시 재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거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날 수 있겠지만 네네. 그걸 갖고 계신 분이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막 네. 상승해서 팔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아파트로 새로 지어지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들어왔는데 아파트로 새로 지어지기가 어렵겠죠. 아파트로 지금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추진하면은요, 제가 볼 때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뭐 5성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오래 네. 보유하셨다면 매도하시는 게 낫고요. 네. 굳이 뭐 9평짜리 갖고 계셔봐야 나중에 뭐 재개발한다고 해도 뭐 지분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면 갖고 있겠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좀 더 이 부동산 투자 면에서는 굳이 길게 갈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안전한 투자를 할 것인지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거 좀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역시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 좀 비슷한 고민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나도 같이 한번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저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1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역시나 친절한 상담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고양시 동양구 신원동에 아이파크 1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네, 분양받아서 계속 이제 세를 놓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이게 그냥 가격이 정체돼 있어요. 네, 여기서 매도 시점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네, 저희가 이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분양가만 따지면은 차익이 생기고요. 예, 거기 분양가 플러스 비용에서 이제 전체 비용이 현재 시세예요. 예. 네,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되는지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을 할 수 있다면은 양도세가 발생이 안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들께서 다 다주택자이시고 세제적인 문제에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파크 1차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네, 38평이요. 38평이요.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역시나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파크 1차를 임대 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 분양 받으셔서. 네. 거주는 어디 하시는데요?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있어요. 일가구 주택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일가구입니다. 1가구 1주택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파크가 여기 이거 삼성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 삼성 아이파크.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올랐죠? 네, 안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른 이유는 첫 번째 뭘까요? 교통이죠? 네, 네. 예, 교통이겠죠? 그렇죠. 지하철역이 없어요. 지금 38평 시세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네. 어느 정도 하던가요?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억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삼성역에 이제 아이파크 2차가 있어요. 네. 네, 아이파크 2차는 얼마나 할까요? 30평대가 거의 약 7억에 가깝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네는 뭐가 중요하냐? 지하철역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삼성역 주변이라든지 뭐 원흥역 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또 뭐가 문제냐? 이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역 가까운 걸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파크는 어떤 아파트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데다가 넓은 평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 삼성 아이파크 1차 같은 경우가 뭐 가격이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이 삼성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디도 많이 아파트가 공급돼요. 삼성역에 오피스텔 공급 많이 되죠. 또 지축역에도 새롭게 아파트 공급됐잖아요. 그리고 네. 이 서울에 있는 은평 뉴타운도 이 서울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이 삼성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은평 뉴타운의 가격을 넘어서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서울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멈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렇게 멈춰 있는데 저 지하철이 안 닿는 곳에 있는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오르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아마 유지될 듯 싶어요. 이거 처음에 분양받으신 거라고 하셨죠? 네, 분양받았는데. 네, 거주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죠? 네네. 예, 그거는 이미 뭐 이 정책이 나오기 전이라서 뭐 거주 요건 그런 거는 뭐 영향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2년도 영향을 안 받나요? 네? 2년이란 기간도 영향을 안 받나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예전에 등기를 하신 거고 예전에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 규제 네. 나온 이후에 산 것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는 2년 거주 요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뭐 장기 보유 특별 구제인지 그건 나중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도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도세를 걱정하는 아파트는
몇 억이 오른 아파트를 걱정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소액이 오른 아파트는 뭐 양도세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비과세 요건이 많습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좀 회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여기 일산의 문촌 19단지하고 14단지요. 문촌이요? 네네. 네네. 문촌마을. 네네. 예, 19평, 14단지는 19평이고요. 네. 19단지는 23평을 보는데 지금 GTX 후광 때문에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 접근을 해도 되는 건지 시점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문촌이면 여기 주염역 인근에 있는 대화역과 사이에 있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을 보시면 이 미투로 해서 뭐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고층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분양가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산 이 3호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소형 평수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올라주려면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GTX가 들어가고 해줘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갭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 갭 투자하시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네.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하신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의 문제가 이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만약에 혹시라도 뭐 나중에 가서 종상향을 해서 뭐 재건축을 해서 옆에 있는 이런 고층처럼 지을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보다 더 많은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갭이 차이가 얼마나 더 투자하기는 쉽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맞아요. 네네. 네,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연결된 전화들 지금 많이 있어서 전화 먼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는 부천 중동 예, 은하마을 주공 1단지에 예. 22평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고요. 22평이요. 예, 예. 그리고 26평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49평도 그 앞에 이제 예. 하나 더 보유해서 모두 세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향후 전망이라든가 예, 제가 갖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혹시 재건축에 대한 거라든가 네.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부천 중동에 있는 은하마을 주공 1단지 22평, 26평 지금 보유하고 있고 앞에 40평대 하나 더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걸까요? 예, 49평이요. 49평 어떤 거 지금 보유하고 있으세요? 효성 쌍용. 효성이요. 좋습니다. 자, 지금 세 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시다라고 하셨고 전망이라든지 각각의 매도 시점들 또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역시나 인사 또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부천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예,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아, 10년 정도 오래 사셨네요. 근데 어떻게 네. 부천에 아파트를 세 채나 가지고 계세요? 예, 처음에 22평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자고. 네네. 예, 좀 큰 거 하나 사놓고 또 전세 주다 보니까 좀 더 큰 것도 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채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하마을 여기 이제 부천시청 건너편에 있는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먼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은하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공 1단지에 22평엔 거주를 하시고 예, 또 같은 단지에 하나를 전세 놓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효성쌍용을 큰 평수를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이거 뭐 가격 얼마나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효성 쌍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초반대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5억 초반. 예, 그리고 26평은 한 3억 2, 3천 정도. 그렇죠. 3억 2, 3천. 예, 그리고 22평은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당 1,000만 원이 갓 넘은 그런 식 같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천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뭐 일기 신도시에서 뭐 다 이렇게 분당이라든지 일산, 뭐 중동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동이 가장 가격이 낮은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예. 예, 그 이유는 일단 이 부천이라는 곳은 베드타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잠만 자고 출근을 다 어디로 해요? 뭐 서울, 막 인천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의 부동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 바로 건너편에 보면 지금 새 아파트 2개가 올라가고 있죠. 예, 예. 예, 이 새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미분양이 났었어요. 대형 평수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뭐 부천 얘기를 하면서 이 뒤로 보면은 이 최근에 들어왔던 뭐 약대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약대 아이파크라든지 뭐 미부 이쪽에 레미안까지 해서 이 약대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최근에 든 아파트들이잖아요. 예, 예. 이 아파트들도 분양할 때는 어땠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워낙 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운 부천이 막 뜨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나는데 그거는 이런 약대 같은데 아니면 요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에 대한 하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도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새 아파트들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마을이라든지 뭐 옆에 중흥마을 이런 데 살기는 굉장히 좋죠. 예, 예. 뭐 시청이라든지 7호선, 뭐 백화점, 뭐 모든 생활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부천인데 그에 비해서 뭐 연차라든지 또 아까 뭐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문제가 그겁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중층이 많아요. 높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 사업성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좀 오래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천 주변으로 해서 이 7호선이 쭉 연결이 되는데 이 7호선이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막 청라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인근에 새 아파트들이 막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도 그쪽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7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부천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더욱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천이라는 곳은 7호선이 들어온 그 순간 가격이 오르고 그 상태에서 멈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갖고 계신 효성쌍용이라든지 뭐 주공 1, 2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공 1단지 같이 소형 평수는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건 효성쌍용 49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에도 뭐 이런 대형 평수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려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에 맞물려서 이 주변에 찾는 분들이 이 주변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또 지하철 워낙 역세권에다가 시청이라든지 중앙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만 살리면은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시기는 오히려 올 하반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 올 하반기요? 네, 올 하반기에 한번 매도를 알아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또 좀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주공 1단지 2개는 갖고 가셔도 되지만 효성쌍용은 좀 더 빠른 매도 시기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근데 GTX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GTX가 들어온대요, 부천으로? 예. 저는 못 들은 얘기인데. 아, 아니, 저기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뭐 소사 대곡선이 뚫릴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소사 원시선에서 소사에서 연결해서 소사 대곡선이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원종동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차후에는 또 원종동에서 원종 홍대선도 들어온다는 말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소사 대곡선이 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소사 대곡선보다 더 좋은 건 7호선이거든요. 그래서 7호선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매도 타임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